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파 뉴스 쏙쏙 경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10.2% 줄어 가장 오랜 기간인 19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조업일수 감소와 선박 부문 부진 등 일시적 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옥시가 진정한 사과는 하지 않고 돈으로 피해자를 입막음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전체 연대 보증의 27%를 20대 청년층이 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전에 연대 보증의 위험을 적극 알리고 소득 확인 절차를 강화해 무분별한 청년층 연대 보증을 막기로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이 2020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본격 추진됩니다. 숙박시설과 워터파크,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이 결합된 형태로 연간 6조 원의 관광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낮에는 폭염특보에 밤에는 연일 열대야가 계속되는 요즘입니다. 정말 에어컨 틀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은데요. 전기요금 때문에 조마조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쓰면 쓸수록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 때문인데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이제는 손볼 때가 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지금 이 내용 짚어봅니다. 요즘 주부들은 더위보다 더 무서워할 만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는 쓰면 쓸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1시간에 100kW를 쓸 경우에는 60.7원이지만 500kW 이상을 쓰면 709.5원까지 올라갑니다. 11배 넘게 비싸지는 겁니다. 도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평균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평균 전기요금은 53,400원 정도인데 에어컨을 튼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철 하루 평균 에어컨 사용 시간인 3시간 반 정도를 튼다고 치면 전기요금은 무려 13만 5,9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더워서 낮에도 틀고 밤에도 틀고 하루 8시간 가동하면 급기야 31만 6천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전기요금 누진제는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걸까요? 전기 사용량을 보면 의문은 더욱 커집니다.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의 13.6%에 불과합니다. 산업용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고 자영업자들이 쓰는 일반용이 21%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정의 전기 사용량은 많은 편일까요? 아닙니다.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반면 산업용은 OECD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택용 전기에 누진제를 두고 있다는 한전의 명분은 약해 보입니다. 급기야 누진제는 위법이라는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전부 누진제 요금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진제 요금 규정은 24시간 내내, 4계절 내내 적용되죠. 가난하신 분들은 한겨울에 전기장판을 더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물론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1.1배, 일본은 1.4배, 타이완은 2.4배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미국처럼 여러 전력회사가 경쟁을 하는 구조도 아니죠. 지난 2011년 정전 대란과 같은 사태가 빚어지지만 않는다면 한전은 또박또박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 6월 전력 판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요금이 내려갈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저유가의 전력 소비까지 늘면서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26조 원의 사상 최대 수입을 올렸습니다.
올해 1년치 예상도 역대 최대치인 54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을 넘어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데도 한전이 40년 넘은 제도를 고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동안 아파트 분양권을 3차례 이상 사고 판 사람이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상은 주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였습니다. 네, 방금 화면으로도 보셨지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에 입주하기 전 이 분양권을 팔거나 사는 거래를 1년 반 동안 3번 넘게 했다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정부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박태진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1년 반 사이에 아파트 분양권을 3번 이상 거래했다면 이 집을 실제로 분양받아서 살겠다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투기 세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단기간에 분양권 거래를 여러 번 한 사람을 반드시 투기 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실수요자도 필요에 의해서 여러 번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들이 단기 시세 차익을 위해 거래했을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저희는 높다고 보고 이들의 거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다운 계약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거래 200여 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예. 단정할 수는 없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과거 평수로 따지면 28평 정도인데 이 중소형에 유독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분양권 시장에서 중소형 평형의 수요가 가장 많고 그에 따라 공급도 많이 이루어져서 거래가 활발하고 또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된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분양권을 3번 이상 거래한 사람들도 중소형 평형의 거래를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불법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올해 상반기에만 200여 건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 다운 계약서 얼마나 또 어떤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올해 상반기에 이제 다운 계약으로 적발해서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205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양권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차익의 5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분양권 양도 가격을 낮게 신고하게 되면 그만큼 양도 차익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세금을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양도세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자, 이 다운 계약서를 단속을 해야 될 텐데 실제로 어떻게 단속하고 있고 단속은 뭐 좀 쉬운 편인지 어려운 편인지 이것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저희 국토부에서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모니터링을 해서 다운 계약 의심 사례에 대해서 지자체에 정기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지자체는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로부터 그 소명 자료를 제출을 받고 관련자 진술들을 통해서 다운 계약서 작성 여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되면 과태료 부과와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하게 되고 예. 그 조사 결과를 또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서 그 조사에 참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다운 계약 같은 경우에 사실 당사자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죠. 현금으로 차액을 지급하는 등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부는 다각적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오늘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 거죠? 예.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에는 이제 다운 계약서 작성 행위, 그리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 그 전매 금지 기간 내에 분양권을 전매하는 행위, 또는 뭐 떴다방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 행위 등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박태진 사무관이었습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이 너무 길고 제각각이어서 영화를 상영하는데 정확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이제 그게 없어진다면 저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광고를 보는 게 관객 입장에서 뭐 어렵거나 힘든 일도 아닌데 그 광고를 봐서 티켓값이 조금이라도 싸진다면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서핑보트를 타고 멋지게 이 파도를 가르는 모습 잠시 감상해 보시죠. 자,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서핑협회 자료를 보면 3년 전 1,100명이었던 회원이 올해 6월 기준 5,5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서핑협회에서는 비회원까지 포함할 경우 국내 서핑 인구가 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자, 이처럼 서핑족이 늘어난 이유가 단순한 휴식과 여가 활동을 넘어서 자기만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광고업체 이노션 분석 결과 이 서핑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서 사진 찍다, 멋있다, 또 새롭다, 도전하다 같은 이런 연관어가 많았습니다. 특히 여름 서핑복인 래시가드나 서핑 슈트를 입고 서핑하는 모습을 자신의 SNS에 올려서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이런 유행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트렌드는 물놀이를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한다면 서핑은 주로 혼자서 즐기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요. 서핑을 혼자 즐긴다는 비중은 53%로 절반이 넘어 이 친구, 가족, 커플 등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인 두산이 오늘로 창립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두산그룹에 따르면 오늘 박승직 창업주가 1896년 서울 종로 사가 배우계에 박승직 상점을 연 지 12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후 박두병 두산 초대 회장이 두산상회로 이름을 바꿨고 무역과 맥주, 건설 등 여러 분야에 진출하면서 2010년 기준 23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하루 84,936명이 먹을 수 있는 기내식을 만들어내 지난 1969년 기내식 생산을 시작한 이래 하루 기내식 생산량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름 하루 최대 수송 인원을 기록한 지난해 8월 1일 77,339명분보다 7,597명분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업체 판매량이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 종료와 수출 시장 부진으로 5.2% 감소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를 포함한 국내 완성차 업체 5개사의 지난달 전체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감소한 64만 5,500여 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8일 미국 최고 권위 시장 조사 업체 JD파워가 발표한 TV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50인치 부문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발표된 세탁, 주방 가전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드럼 세탁기와 전자동 세탁기, 의류 건조기, 식기 세척기 등 6개 부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서울 이태원에 레코드판 판매 매장을 냈다가 음반 소매상들의 반대에 직면했던 현대카드가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카드는 중소 음반 판매점주들의 의견을 들어서 중고 음반은 취급하지 않기로 하고 추가 매장을 열거나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속속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